자,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이제 뭐 장마가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참 많이 눅눅하네요, 그죠? 네. 날씨가 네. 뭐 한 달 전만 해도 뭐 비가 안 와서 5월달 초중순에 그랬죠, 그죠? 뭐 비가 안 와서 저기 호남 지역에 광주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뭐 제한 급수한다 그러고 막 그죠? 네. 직전까지 가고 막 굉장히 심각했었는데 지금은 비가 아주 많이 옵니다, 그죠? 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시장도 똑같아요. 뭐 비 안 온다, 뭐 조정 온다 막 그러다가도 어느 날 보면 또 다 올라가 있고 어쩔 때는 막 더 간다, 계속 간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 또 다 떨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예측이라는 게 잘 안 맞죠, 그죠? 예측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때 그죠? 잘 맞춰서 이렇게 잘 이겨 나가야 되는 거, 이겨 나가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주식시장이나 날씨나 이런 참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해서 마음 편안하게들 이렇게 투자를 계속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아무튼 굉장히 눅눅합니다. 키보드를 지금 치고 있는데 키보드가 키보드도 눅눅해요 지금. 네, 저도 집에 여기 사무실에 제스키 틀어놓고 다 있는데도 네, 눅눅합니다. 창문 열어놓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아무튼 이제 오늘은 그래서 장마가 이제 시작됐길래 장마 수혜주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마 수혜주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장마 수혜주가 이게 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되게 쉬운 것 같죠? 그냥 뭐 장마 어차피 오니까 미리미리 사서 들고 있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되게 어렵습니다.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고 많이 갈 때도 있고 조금 갈 때도 있고 이게 대장주인 줄 알았는데 대장주가 바뀌어서 갈 때도 있고 그죠? 네, 뭐 아주 굉장히 그 변수가 많은 거기 때문에 날씨만큼이나 변수가 많은 테마주라서 오늘 요걸 좀 정리를 아주 깔끔하게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일단 그거 보기 전에 이제 오늘 증시 지수 마감한 거 좀 설명을 하고 지난 주말에 그 러시아 그 프리고진이라는 이제 그 바그너 용병 그룹의 그 수장이죠. 그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또 하루 만에 또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크라이나 테마주들이 좀 움직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얘기해 드릴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저기 정부에서 사우디에서 또 대규모 건설 그쪽에 수주를 따내가지고 오늘 현대건설이 또 장중에 뽑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엮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뭐 그러니까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주도 좀 올라간 게 있고 뭐 건설주하고 SOC 쪽에 굉장히 좋은 호재들이 많이 나와서 그쪽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오늘 지수는 뭐 잘 끝났어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각각 0.4% 그리고 0.5% 이렇게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보면 뭐 무난하게 잘 끝났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아니 뭐 오른 것도 없는데 그죠? 뭘 잘 끝났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시아 증시를 전체를 비교를 해보면 이래요.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의 나스닥 지수는 1% 하락을 했고요. 그죠? 하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 증시나 유럽 증시도 빠졌어요. 독일도 거의 1% 정도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중국 증시 있죠? 중국 증시 나가 떨어졌어요. 그죠? 네. 뭐 지난주 금요일날도 나가 떨어졌는데 이거 정신없어요 지금. 또 중국 증시 빠지면 우리도 빠지는 거 아니야 그러시는데 아니요. 요즘에는 따로 갑니다. 정권 바뀌고 나서는 따로 갑니다. 왜 정권 바뀌고 나서 중국 증시랑 따로 가는지 아시겠죠? 그전에는 같이 갔어요. 특히 재작년까지는 막 진짜 놀라울 정도로 같이 갔어요. 거의 같이 생겼어요. 네. 작년에도 그랬고 사실 작년 초 근데 재작년까지는 거의 확실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항생지수 여기도 보면은 나가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일본 증시도 오늘 하락했어요. 그리고 대만 증시도 오늘 하락했고 우리만 올라갔어요. 좋은 거죠, 그죠? 우리만. 옛날에는 그죠? 네. 옛날에는 다 올라가도 우리만 떨어졌거든요. 그때 미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중국 따라가니라고 예전에.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딴 나라는 다 떨어졌는데 우리나라는 뭐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좋은 거기도 하지만 나쁜 것도 있는 게 뭐냐면 다른 나라 그만큼 올라갈 때 우리나라가 못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시는 게 대만 지수죠. 대만 지수는 최근에 한 달 동안 이만큼 갔거든요. 그냥 육안으로 봐도 참 많이 갔죠. 일본 증시 참 많이 갔어요. 한 달 동안 이만큼 갔다니까. 얼마 퍼센테이지를 따지기도 전에 딱 보면 많이 갔네,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만큼 갔어요. 이만큼. 그러니까 별로 떨어질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좋으면서 이제 참 슬픈 거죠. 별로 관계 없어서.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별로 상대적으로 관계 없어요. 네. 자,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오늘 잘 끝났고요.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쪽의 대형주들은 그냥 크게 보실 건 없어요. 그냥 전반적으로 조금씩 올랐어요. 물론 조금 떨어진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조금씩 올랐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는 뭐 1% 상승 마감했고, 하이닉스는 SK 하이닉스는 뭐 그냥 보합 마감했고, 뭐 그냥 다 무난하게 끝났어요. 오늘은 이제 한국전력이나 OCI 같은 이제 그런 잠깐만요. 네. 이제 뭐 전력 관련주들이 좀 올라간 게 있는데 그건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무난하게 잘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증시가 조금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소강 상태를 보여요. 그래서 지금 개미들이 어디에 지금 돈이 많이 몰려 있냐면, 여기 보시면 다우지수는 지금 거의 한 9개월인가? 네, 9개월째 지금 횡보하고 있거든요. 8개월이다. 8개월째 횡보하고 있고요. 나스닥이랑 S&P 500 지수는 최근에 많이 올라갔는데 너무 많이 한꺼번에 많이 올라가서 부담스러워서 살짝 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일본도 많이 올라갔고 대만도 많이 올라갔고, 그죠?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개미들이 어디에 베팅을 하고 있냐면 나스닥 공매도하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공매도에 지금 많이 걸어놨어요. 개미들이 지금 베팅해놓은 곳은 나스닥 공매도 많이 걸었고 코스닥 쪽에도 공매도를 많이 걸었습니다. 코스피에서 공매도 걸어놓은 거 빼가지고 코스닥으로 이사 왔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고퍼스 있죠. 네, 지수가 하락하는 쪽에 개미들이 많이 베팅을 해놨는데 코스피가 아니고 코스닥 쪽에 베팅을 해놨어요. 나스닥이 이제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쪽이 조정이 받을 거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죠? 그리고 주말에 뉴스 많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개미들이 채권 있죠. 채권을 많이 사놨답니다. 작년에 한 20조 원 가까이 사놨는데, 작년에 20조 원 좀 넘었겠구나. 근데 지금 6월 23일까지 했을 때 18조 원이 넘는데요. 18조 6천억 원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벌써 작년에 개미들이 채권 사놓은 거 있죠. 네, 그거를 거의 아마 목표 달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벌써 아직 뭐 6월달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남은 기간 미국의 금리나 기대감 이런 게 더 있으면 개미들이 채권을 더 많이 사겠죠. 개미들이 채권을 많이 산 이유는 간단해요. 뭐 때문에 샀을까요? 예, 금리 인하할까봐. 근데 항상 아시죠? 개미들이 돈 버는 쪽으로는 이상하게 시장이 안 움직여요. 개미들은 시장이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위로 갈까요? 아래로 갈까요? 막 알고 싶어 하시죠? 바닥입니까? 고점입니까? 더 갈 거 더 가나요? 제 거 좀 봐주세요, 막 이러시는데, 정말 간단한 거는 개미들이 절대로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요. 즉 개미들이 돈 못 버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개미들은 나스닥 지수가 급락하기만을 바라고 코스닥이 급락하기만을 바라고 있는데 그 종목들이 안 빠지고 있어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회사들 있죠. 떨어질만 해요. 저도 뭐 최근에 말씀드렸지만 나스닥이 좀 빠져야 되거든요. 네, 너무 과열됐거든요. 근데 그 종목들이 이상하게 안 빠집니다. 옛날 같았으면 막 다이빙을 했을 텐데 안 떨어지고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개미들이 계속해서 고퍼스하고 공매도 쪽에 계속 있진 않겠죠. 언젠가 포지션이 바뀔 텐데 그때까지는 그 종목들이 계속 떠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나중에 요거는 또 흐름이 자꾸 바뀌는 거니까 그때 되면 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개미들은 어디에요? 네, 하락에 베팅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여러분들은 딴 거 없어요. 그냥 열심히 가세요.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하건 저런 얘기를 하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리 가건 저리 가건 흔들리지 않고 그냥 쭉 가는 사람이에요. 묵묵하게. 그냥 소처럼. 요즘엔 소를 가지고 농사를 거의 안 했지만 가끔 보면은 왜 다큐멘터리 보면 그 할아버지들 나오셔갖고 막 소 한 마리 끌고 농사 짓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소 보세요. 그냥 묵묵하게 그냥 가자 그러면 가고 갈자 그러면 갈고, 그냥 그게 걔 일상이잖아요. 그죠? 네. 그냥 그렇게 묵묵히 가시면 돈이 모여요. 돈이 벌리고 그 돈이 모이고 다시 또 불어나고. 네. 그냥 묵묵히 가시면 돼요. 모든 걸 다 맞추려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고생길이 시작되는 거죠. 네. 아무튼 오늘 지수 마감은 잘 끝났습니다.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상대적으로 못 가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종목 얘기로 넘어갈까요? 우크라이나 얘기를 해야죠. 우크라이나에서, 그렇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지. 러시아에서 주말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뭐,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푸틴의 최측근이라고 했던, 바그너 용병 그룹의 수장이었던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이 하루짜리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란을 일으켜서 러시아 남부에서 모스크바로 쳐들어가다가 200km를 앞두고 이제 벨라루스 대통령이라고 있죠. 그 사람. 러시아 푸틴의 측근, 그죠? 거기 대통령이 중재를 해가지고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반란 사태가 하루 만에 정리가 돼서 프리고진 이 사람은 뭐 벨라루스로 뭐 망명했다는 얘기가 있고, 푸틴은 속된 말로 이제 망신 중에 이제 개망신을 당한 거죠. 그죠? 개망신을 당해서 참 모양새가 좀 빠지게 됐어요. 그죠?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오늘 아직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를 해드렸지만, 처음에 이제 러시아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뉴스를 딱 봤을 때 저는 너무 기뻤어요. 이런 말하면 당신 드디어 미쳤구나라고 하시겠지만, 예, 주식은요 맨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요 살짝 미쳐야 잘하는 거예요. 살짝 미쳐야 됩니다. 그래서 푸틴이 공경에 처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우리 방에 보유한 종목 중에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들이 딱 떠오르면서, 종목 얘기는 여기서 못하겠지만, 잘 됐다. 월요일날 뽑겠구나.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토요일을 딱 정리를 하고 이제 넘어갔는데, 일요일날 끝났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굉장히 섭섭하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월요일 아침에 그냥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도 그냥 막 날아갈 텐데, 그죠?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이제 그렇게 끝나버렸어요. 끝나버렸는데 다행히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들이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것들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여러분들 주식은 살짝 미쳐야 돼. 맨정신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식을 맨정신으로 막 따박따박, 그죠? 따박따박 그거를 막 이론대로 하시려고 하죠. 그러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약간 주식은 누가 잘하냐면 얼렁뚱땅한 사람들이 잘해요. 얼렁뚱땅, 설렁설렁, 그죠? 얼렁뚱땅한 사람들이 잘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잘하지, 그죠? 그냥 뭐 교본대로 하는 사람은 못해요. 왜냐면 이론대로, 상식대로 안 가거든요. 상식에 기반해서, 이론에 기반해서 가기는 가는데 항상, 그죠? 그렇게 안 가죠. 자, 일단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도 움직였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요즘 패턴이랑 똑같은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많이 갔던 우두머리들은 안 가요. 예를 들어서 삼부토건이 최근에 급등을 많이 했죠, 그죠? 오늘 아침에 6% 급등 출발했는데 그대로 끌고 내려가서 그대로 바로 마이너스 11%까지 내리꽂은 다음에 마이너스 9%에서 끝납니다. 부담스럽죠, 그죠? 뭐 끝났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부담스럽죠. 금요일날 나온 것도 음봉인데 거래가 좀 있어요. 음봉인데 거래가 늘어나면 일단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나가고 음봉으로 떨어졌죠. 그리고 거래가 어제보다 더 늘었고, 이틀 연속 거래가 늘어나면서 음봉 길이도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그럼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가 못 갔느냐? 아니에요. 뭐가 갔냐면 그러니까 많이는 아닌데, 잘 보시면 그쪽에 도로 깔아줘야 되니까 스페코, 이거 이제 아스콘 관련주죠.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데모 있죠, 데모. 이런 것들은 또 많이 못 가요. 유명한 거니까 거의 못 갔어요. 그런데 농기계란다, 건설기계, 해인 있죠, 이런 거 조금 올라왔고, 다른 쪽에서 꿈틀거려요. 현대 에버다임, 차라리 이게 낫죠, 그죠? 4%. 장중에는 최대 한 8%까지 움직였어요. 그리고 서현탄메탈 3%, 서암기계공업 괜찮죠? 3%. 프리엠스도 이거 기계잖아요. 잘 가요. 이게 저기였잖아요. 이재명 테마주였는데 벗어났어요. 탈출했어요. 토탈 서포트도 이제 이재명 테마주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던데, 아무튼 그 당시에 유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프리엠스였죠. 여기 이제 탈출.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세력이 상한가를 만들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가요. 여기서부터 조금씩 갑니다. 야무지게. 그러다가 이제 센 거 하나 뽑으면 이제 10,000원 돌파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중에서 이거 말고 오늘 철강주들이 좀 급등했거든요.
철강. 아까 보면 이제 금강, 철강 이런 거. 왜냐면 이제 우크라이나 뭐 보니까 푸틴이 망신을 당했고, 그죠? 그래서 아 이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만간 끝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은 있거든요. 뭐 거꾸로 이제 푸틴이 화가 나서 더 우크라이나를 더 세게 공격할 수 있지만 저렇게 한번 돼버리면 그죠? 네.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었을 거예요. 입는다니까요. 네. 그럼 이제 전쟁할 때 군인들 있죠? 군인들 사기도 툭 떨어져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바그노그 용병들이 이제 큰 여기 뭐야 힘을 좀 많이 쓴 것 같은데 그쪽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전투력에 큰 손실이 오죠. 그죠? 네. 그래서 뭐 끝나봐야 알겠지만 이러면 우크라이나한테 좀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움직였어요. 철강주들이 왜 움직였어요? 거기에 철강 많이 들어가겠죠. 문배철강 이런 것들도 아까 들었다라. 그걸 철강주들이 좀 움직였어요.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얘기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오늘 현대건설이 아침부터 그냥 붕 떴죠. 그죠? 아우 막 엄청나게 수주를 많이 했더라고요. 사우디 네옴시티 뭐 그쪽 있죠. 네. 사우디에서 수주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다 갔는데 오늘 뭐냐면 제일 세게 한 게 역시 현대건설. 거래량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게 터졌어요. 네. 그리고 남아토건이 원래 저 이낙연 씨 테마주였죠. 저번에 이낙연 씨 총수 출마 안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했는데 급락했었는데 오늘 그거보다 거래가 더 많이 늘어나면서 떨어지기 전 가격까지 회복을 시키죠.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런 건 손절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죠? 결국 오잖아요. 온다니까. 나중에 이제 좀 더 만들어서 올라오겠죠. 그래서 S&T 에너지 이런 것들 이게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 중에서 작년에 움직였었는데 많이는 못 갔거든요. 근데 최근에 차트도 잘 만들어놨고 오늘 한 10%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형적인 네옴시티 수혜주들. 전체는 아니고 조금 움직였어요. 그 다음에 철강주 중에서는 뭐 현대 비엔이 스틸 이런 거. 차트 예쁘죠? 괜찮아요. 네. 사실하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괜찮아요.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잘 움직였고요. 오늘 뭐 전반적으로 이런 쪽에서 좀 수급이 돌았어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주들도 좀 올라온 게 있고 그런데 바이오주는 오늘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고 이거 말고 오늘은 저기 참 교육주 있죠? 교육주들도 오늘 많이 움직였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얘기하면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고 일단은 저기 장마 수혜주부터 얘기한 다음에 시간이 좀 남으면 교육 관련주들도 얘기를 한번 좀 해드리죠. 만약에 안 되면 내일이나 뭐 언제 기회 될 때 얘기를 하고요. 네. 일단은 보죠. 잠깐만요.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실래요? 잘 들리시죠? 요즘에 개미들이 여름에 조종 올까봐 그죠? 네, 벌써부터 겁을 잔뜩 먹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겁먹지 마세요. 조정은 와야지 오는 거예요. 그죠? 네. 미리 겁먹으실 필요 없어요. 네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장마 수혜주를 보죠. 네. 일단 먼저 여쭤볼게요. 여기 1번 찍으신 분들. 네. 올해 장마 수혜주가 갈 것 같다 2번, 안 갈 것 같다 4번 찍어보세요. 갈 것 같습니까? 안 갈 것 같습니까? 모르겠다 5번. 네, 모르겠다도 넣어드릴게요. 장마 수혜주 갈 것 같다 2번, 안 갈 것 같다 4번, 모르겠다 5번. 갈 것 같아요? 네, 저한테 물어보세요. 전문가 생각은 어떠냐고. 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하는 건가 싶으시죠, 그죠? 네. 예, 장마 수혜주들은요, 이게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의 어떻게 핵심인데, 예, 몰라요. 모른다니까. 장마 수혜주가 갈지 안 갈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장마 수혜주가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왜 이 얘기를 꺼내느냐. 장마 수혜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때가 있거든요. 그걸 명확하게 구분해 드리려고. 지금 이제 그 장마 오기 전에 좀 더웠잖아요. 이제 순간적으로 무더위가 심했는데 항상 이제 봄쯤에 한 3월달쯤 되면은 항상 기사가 나와요. 올여름 작년보다 더 덥다. 맨날 그래요. 지겨워 죽겠어.
맨날 그냥 항상 뭐 그죠? 네. 맨날 덥대요. 정말 매년 그렇게 더워졌으면 그죠? 물론 그게 뭐 거짓말은 아니지만 하여튼 맨날 덥대요. 작년보다 더 덥고 더 덥고 더 덥고 더 덥고 그죠? 근데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무더위 수혜주로 올라가는 게 뭐겠어요? 선풍기하고 에어컨이죠. 여름에 무더위가 예상될 때 선풍기하고 에어컨 같은 그런 테마주들은 언제 급등하느냐? 언제 급등하냐면 한 뭐 옛날부터 5월에서 6월 사이에 고점을 찍고 내려옵니다. 그때부터 6월부터 급등을 시작해가지고 7, 8월 달에 뭐 진짜 삼복도의 정점을 찍을 때 에어컨과 선풍기 관련주들이 고점을 찍는 게 아니라 5월에서 6월 정도에 고점을 찍고 내려옵니다. 검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일전자. 이게 이제 선풍기죠. 옛날 신일산업이었는데 옛날에 요럴 때 잘 갔어요. 요럴 때 보죠. 13년 요럴 때 이게 이제 여름에 무더위가 온다 그래서 갔는데 고점이 언제예요? 6월이잖아요. 6월 초. 6월 말도 아니에요. 6월 초예요. 언제부터 뽑아요? 5월부터. 준비는 4월 달에다 해놓고 밑에서 시작 해놓고 각각 이러다가 막 있다가 이제 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막 폭락해놨죠. 이렇게 주르륵. 이게 왜 그랬냐면 아마 그때 김정일이 죽어서 그럴 거예요. 김정일 죽었을 때 증시가 폭락했거든요. 근데 아무튼 5월 달에 발동 걸어서 상한가 나오고 했던 게 6월 초에 막상 삼복더위 8월 달에는 어때요? 죽어나가죠. 이게 레퍼토리예요. 무더위 수혜주는 항상 먼저 가죠. 요즘에 어떠냐? 안 가요. 요즘에 안 가요. 신일전자가 많이 가다가 나중에 이제 뭐가 가냐면 파세코가 갔거든요. 파세코는 이제 뭐 난로도 만들고 캠핑용품도 만들고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창문형 에어컨을 만드는데 그게 대박을 쳤어요. 그래서 그것도 언제 갔냐? 7, 8월 달이 아니고 그 전에 갔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쯤에 보시면 되겠죠, 그죠? 파세코가 여기는 코로나 때문에 갔던 것 같고, 근데 아무튼 찾아보세요. 뭐 금방 찾으실 거예요. 창문형 에어컨. 그러니까 요즘에 원룸이나 뭐 조그만 오피스텔에 사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뭐 큰 에어컨도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히트를 쳤죠, 그죠? 네. 그때 많이 갔어요. 근데 요즘엔 움직임이 없죠. 거래는 있어요. 뭔가 하고는 있는 걸로 보이는데 옛날처럼 그렇게 막 올라가진 않아요. 왜냐면 선풍기라든지 그 에어컨 테마는 앞에서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딱히 뭐 그런 게 없는 거죠. 네. 지금 뭐 우리 나쁘진 않습니다만 과거와 비교하자면 요번엔 무더위 수혜주들이 안 갔다. 그거예요. 그런데 패턴은요 항상 바뀝니다. 그래서 과거 패턴이 이랬다는 것이 7, 8월달에 이 종목들이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참고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제습기 있죠, 제습기. 에어컨은 솔직히 아무나 못 만들거든요. 에어컨은 기술력이 뛰어나야지 잘 만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원래 좀 그런 걸 잘 만드니까 여러 회사에서 만들긴 하는데 에어컨은 좀 진출하기가 조금 까다롭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습기는 아주 많은 회사에서 쉽게 만들거든요. 제습기는 좀 간단한, 뭐 만드는 게 좀 간단한가 봐요. 그게 어려운 큰 기술이 필요하진 않나 보더라고요. 제습기 파는 회사도 많습니다. 신일전자도 제습기 팔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올해 뭐 6월 달에 겁을 많이 줬잖아요. 6월 초부터 역대급 장마가 와서 비가 엄청나게 올 거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장화도 많이 사고, 그죠? 뭐 제습기도 많이 사고 막 그래가지고 제습기 관련주들이 움직였겠죠. 그게 뭐겠어요? 위닉스죠. 제습기 관련주들이 이제 그런 뉴스 나올 때 살짝 위닉스인데 들어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빠질 만큼 빠졌고요. 옛날에 이게 저희 방에서 위닉스가 여기서 저희 방 추천주였어요. 벌써 4년 전 얘기다, 그죠? 이만큼 수익 냈다니까. 옛날에 다 해봤어요. 근데 제습기가 많이 갔던 건 여기에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제습기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쓰질 않았었는데 이때 제습기가 유행을 했고요. 그때 그래서 막 유명한 연예인들이 막 제습기 광고도 많이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2019년도에는 이 제습기가 위닉스가 왜 많이 갔냐면 제습기라기보다 그때 이제 북한이란다.
중국에서 그 미세먼지 막 베이징 스모그 무지하게 날라왔거든요. 무지하게. 근데 이제 그때 중국에다가 한마디도 못하고 뭐 그러고 있을 때 아니에요. 서울 그때 기억 안 나세요? 막 그냥 회색이요, 회색. 뿌였을 때 뿌였다니까. 제가 서울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전 서울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그런 게 너무 싫어요. 뿌예요 그냥. 저 그런 거 보면 되게 답답하거든요. 거기 계속 사시면은 모르실 수 있는데 전 그게 되게 답답해요. 근데 여기서 이게 막 간 게 뭐냐면 그때 대통령이 그랬거든요. 그 학교에다가 공기청정기 다 놔주라고. 학생들 그 초등학교. 그래가지고 그때 그걸로 간 거예요. 이게 이때는 뭐냐면 공기청정, 제습기가 아니고, 그죠? 그걸로 갔었어요. 참고하시면 돼요. 근데 최근에 위닉스가 제습기이기 때문에 움직이긴 했는데 바닥이기도 하고 돈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옛날처럼 먼저 움직이진 않아요. 그때 먼저 움직였고 테마성으로, 테마는 이제 기대감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나중에 실제로 실적이 좋아져서 갔어요.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테마주로 갈 때는 거래가 많죠. 여기고요. 실제로 실적이 좋아지니까 나중에 가는데 그건 거래가 없죠. 그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는 그때 미세먼지 무지하게 날아올 때 거래가 엄청나죠? 테마로 간 거예요. 이 당시에 파세코도 갔고 그때 신일전자도 갔어요. 공기청정기 그런 거 하니까. 근데 지금 요 상태에 있죠, 그죠? 요즘에 그러면 신일전자하고 파세코 그리고 위닉스 이런 게 여름 수혜주인데 왜 이렇게 힘을 못 쓰나요? 왜겠어요? 개인들이 뭐 다 저 저기 막 코스닥 공매도 걸고 앉아 있는데 가겠냐고요, 그죠? 차트 이상하게 만들어놨죠, 이거. 와, 계속 떨어지는 거 같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요, 일봉 차트 보면 헷갈리고요, 주봉 차트 보면 돼요. 주봉 차트를 보면 꾹꾹꾹 누르면서 다 눌렀네. 다 눌렀군.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월봉으로 보면, 그죠? 살짝 눌렀네. 월봉으로 보니까 뭐 티도 안 나죠, 그죠? 들었다 놨구나. 잘 눌러놨네, 그죠? 더 이렇게 해드리면 서비스로 더 해드릴게요. 그러면 옛날부터 이렇게 저점을 이으니까 어때요?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는, 코로나 때 여기를 제외하고는, 자, 저점 아니야? 누를 만큼 누른 것 같은데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요. 그냥 월봉이나 주봉 차트로 보니까 오, 이거 괜찮죠? 그죠? 괜찮아 보이시죠? 근데 이거를 준 차트나 아니면 이제 뭐예요? 일봉 차트로 보면은 답 안 나오는 거예요. 일봉 차트로 보면은 뭐 이걸 살 수 있겠어요? 갑자기 막 나가 떨어지는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제발 찍으신 분들 별로 없죠, 그죠? 네. 굉장히 좋은 거 가르쳐 드렸는데 이럴 때 반응들이 없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런 거 강의 들으려면 여러분들 옛날에 돈 내고 배웠어요. 일주일에 한 300만원? 네. 일주일에 한 2시간씩 해갖고 이런 거 강의하면 300만원씩 받고 했다니까요. 네. 공짜로 가르쳐 드리니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자꾸 이러시면 저 입 닫아버립니다. 네. 저녁 방송은 제가 여러분들 여기 우리 문자반 회원들 그거 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시, 지금 뭐 협박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반응 안 하시면 문자반 회원들한테만 따로 유튜브 링크 보내갖고 저녁 방송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그러시겠죠. 뭐 방송 너만 하냐? 딴 사람도 하는데 다른 사람도 들으세요. 이렇게 협박을 해도 반응을 거의 안 하시죠, 그죠? 주식시장이 이제 맨날 안 된다 이제 그거에 눌려갖고 반응들 거의 안 하세요. 내가 어지간하면 내가 번호 찍으라는 얘기 안 하는데 가끔 찍으라고 하죠. 왠 줄 아세요? 네. 심리가 좀 살아났나 좀 확인하려고요. 네. 근데 전혀 안 살아나세요. 그냥 조용히 방송만 듣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요. 뭐 그것도 좋아요. 그렇게라도 이겨내서 수익들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네. 웃자고 한 얘기지 진짜로 협박한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려고. 아무튼 요래요. 세 종목 얘기하는 시간 한참 걸렸죠, 그죠? 근데 그 다음은 좀 빨리 갈게요. 아무래도 교육주는 얘기 못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폐기물 관련주가 있거든요. 폐기물 관련주에는 뭐가 있냐면 잠깐만요.
폐기물 관련주 이런 게 있어요. 코엔텍, 코엔텍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죠. 코엔텍, 그 다음에 인선 ENT, YN텍, 서한도 되고, KG ETS 한 칸 띄고 KG 띄어쓰기 ETS 이게 있는데, KG ETS는 최근에 다른 걸로 갔기 때문에 최근에 무슨 뭐 이상하게 떨어졌죠, 그죠? 네. 이거는 지금 뭐 폐기물 관련주로 갈 가능성이 낮겠죠. 폐기물 관련주들이 이게 여기 보시면 인선 ENT 뭐 바닥에서 이제 찍고 올라오죠, 그죠? 그 다음에 YN텍, 예, 똑같이 흐름이, 그 다음에 코엔텍도 그렇고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고생 다 하고, 서한도 마찬가지고. 근데 폐기물 관련주들이 이제 언제 가냐면요, 언제 가고 있어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아까 위닉스하고 파세코하고 신일전자가 다른데, 저거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까 파세코, 신일전자, 그 다음에 위닉스, 이거는 올여름에 비가 많이 올 거야, 올여름에 무지하게 더울 거야, 그 기대감 때문에 먼저 움직여요. 기대감이 먼저 움직여요. 보통 그래요. 여태까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폐기물하고 농업 관련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건설 뭐 그쪽 자재 관련주 얘기할 건데, 여기는 일이 터져야 가요. 일이 터져요. 일이 아주 크게 터져야 가요. 폐기물 관련주 언제 가냐면요, 태풍이죠. 태풍. 정말 센 태풍이 와가지고 어디를 막 쓸고 지나갔어요. 피해가 엄청 커요. 그러면 폐기물 관련주가 급등합니다. 그러니까 폐기물 관련주는 미리 사놔도 상관없는데, 여러분들 태풍이 언제 얼만큼 센 게 와가지고 어디를 얼만큼 크게 피해를 입힐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어요? 알 수 있냐고요? 모르죠?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죠? 네. 태풍이 와가지고 정말 큰 피해가 일어날지 아닐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그 피해가, 이거는 도심 지역에서 크게 일어나야지, 폐기물이 많이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올라가거든요. 이거는 뭐 맞출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언제 활용하냐, 잘 기억하고 있다가 태풍 피해가 굉장히 커요. 그 다음날 아침에 단타 칠 때 한번 쓰는 거죠. 미리 사놓기가 뭐하잖아요. 기상청장님이 와도 뭐 알겠습니까? 피해가 얼마나 큰 태풍이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보고 아무도 모르죠. 그죠? 이건 참고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태풍 피해가 크면 가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유보, 저기 뭐야, 자연과 환경, 최근에 왠지 들었다 놨다 했죠. 그 다음에 이화공영 뭐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웹스, 예전에 저기 뭐 도시재생이라서 많이 갔던 거죠. 최근에 조용해요. 특수건설 최근에 들었다 놨다 하죠. 그리고 태양건설, 물 관련돼서는 또 태양건설이 또 저기 하죠. 그 다음에 한국주철관, 이런 것들 살짝 올라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강남에 왜 작년에 왜 물난리 났었잖아요. 물난리, 그죠? 이제 그럴 때 어디에 물난리 났다. 작년에 왜 서울에 어디에요? 거기 도봉구인가? 도봉구 맞나요? 거기에 왜 그 비가 많이 오면 그 저장해 놓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정확한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거 막 더 많이 만든다고 막 그 서울시장 오세훈 씨가 막 얘기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빗물 저장고 그런데 그런 얘기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은, 결국엔 어딘가에서 큰 피해가 나면 움직이는 테마주예요. 그러니까 뭐 장마가 왔는데, 장마 뭐 안 온 적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어쩌다가 마른 장마가 있긴 하지만, 어딘가에 이제 비가 많이 와서 비 피해를 많이 입으면 요거 움직입니다. 근데 이거는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일단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거죠. 큰 피해를 입어야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냐면, 이제 아까 폐기물하고 지금 여기 말씀드린 뭐 이화공영, 특수건설 아까 그런 거, 자연광경, 이건 어디에요? 도시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데 여기 말고 이제 농촌 지역에 장마나 홍수가 오잖아요. 그럼 뭐가 가겠어요? 농업 관련주가 가겠죠. 그 이제 경농, 조비, 남해화, 이 종목들이 다 바닥에 있죠. 차트들이 다, 그죠? 남해화, 그 다음에 효성 OMB, 그리고 동방아그로, 성분
성보화, 이건 작물 보호제 만들고 그런 회사거든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누보, 아시아 종묘, 그리고 농우바이오, 이렇게 있죠. 이 종목들이 이제 작년에 갔었죠. 작년에 왜 갔겠어요? 농업 관련주니까 식량 가격이 급등했을 때 그때 갔겠죠. 경동이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조금 갔어요. 많이는 아니고. 그 다음에 조비 갔죠. 그리고 남해화 갔고요. 그리고 효성OMB 대장이었죠. 동방학으로 갔어요. 우리 방에서 수익 냈고, 성보화 갔어요. 어쨌든. 네. 그리고 비율을 왜 이렇게 되냐면 가긴 갔는데 마지막 이상하게 갔어요. 누보 많이 갔죠. 얘는 최근에도 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시아 종묘 갔죠. 그리고 농우바이오도 그 당시에 갔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곡물가가 이제 비싸면은 비쌀 때 가는 이제 에그플레이션 테마주기도 한데, 이게 장마나 소해줘도 되죠. 왜냐면 장마나 홍수가 보통 언제 터지죠? 7월달이나 그때 좀 터지는 거잖아요. 7월? 그러면 이제 비가 많이 오면 농작물에 이제 피해를 많이 입죠. 그 농작물이 한번 물에 한번 잠기면요, 이쪽에 대해서 주식하다가, 그죠? 이쪽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해봤는데, 비가 많이 와서 이제 침수가 되면 그 작물들이 상태가 안 좋아져요. 안 좋아져. 왜냐하면 흙탕물 있잖아요. 흙탕물에 뭐 비가 많이 와서 뭐 물 넘치면 흙탕물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작물을 다 뭐 고추건 수박이건 다 덮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걔네들이 잘 살 수 있겠어요? 그쵸? 네. 큰 피해를 입어요. 예, 위정형도 어서오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아프겠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얘들을 살려야 되니까 그때 비료도 주고 영양제도 주고 막 그래요. 그게 뭐겠어요? 비료죠. 사람은 힘들 때 보약을 먹죠? 근데 얘네들은 뭐 먹어요? 농약이랑 이제 뭐 비료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내려고, 빨리 이제 회복시키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 매출도 일어나겠죠.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까 아시아 종묘하고 말고 종자하고 이제 묘종 이제 그런 거 파는 회사인데, 이제 싹 쓸고 지나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심어야죠. 다시 심어야 돼요. 다시. 그러니까 이제 종자라든가 그런 묘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많이 팔리겠죠. 네. 그런 기대감 때문에 테마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똑같은 게 뭐냐면,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일이 터져야지만 가는 거예요. 비가 많이 와서 강남이 잠길지 안 잠길지 어떻게 알며, 태풍이 뭐가 와가지고 어디를 쓸고 지나가서 큰 피해를 입힐지 아닐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말 그대로 비가 많이 와서 농경지가 침수가 될지 안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왜냐면 매년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장마 수혜주를 안 사요. 안 산다니까요. 계절 수혜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봄 되면 마스크 사고 뭐 같은 뭐 그런 거, 환절기 되면 뭐 사고. 근데 유독 안 사는 게 장마 수혜주 잘 안 사요. 근데 또 물리긴 또 엄청나게 물려요. 언제 물리느냐? 사람들이 1차 산업 관련주 잘 못한다 그랬죠, 그죠? 맨날 그냥 2차 전지, 반도체, 뭐 맨날 그냥 뭐 AI 뭐 이런 거 좋아하다가 순간 이제 이쪽 테마 가면 못해요. 모르니까. 제가 금요일날 밤에도 얘기했지만, 저희 뒤에 방송하시는 그 김 실장님이, 무소TV 김 실장님이 왜 4차 산업 관련주들 그런 거 브리핑 종목 테마들 설명 잘한다고 했죠, 그죠? 저도 할 자신이 있어요. 실제 그런 종목 추천도 하니까. 그런데 저녁 무방에서는 보통 1차 산업 얘기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남들은 이런 얘기 잘 못하거든요. 전문가들도 다 선호하는 게 있는데, 이런 거 설명하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많진 않아요. 근데 지금 쭉 설명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장마 수혜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얘기 들어보니까 얘네들도 룰이 있죠, 그죠? 룰이 있고 특정 패턴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들어와서, 평상시에 관심 없던 맨 마지막에 들어와서 물려요. 언제 물리느냐? 효성OMB, 조비 볼까요? 조비를 보면은, 자, 2018년도에는 이제 저기 대북주로 갔죠. 대북주. 근데 2020년에 보면은요, 여기인데, 2020년 여기 보세요. 7월 달에 요 정도 요렇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올라오기 전에는 한 13,000원, 14,000원이었거든요. 14,000원이라고 보고,
여기가 얼마냐면 24,000원이에요. 그러니까 14,000원에서 만원 올라왔으니까 한 70% 급등한 거예요. 주가가. 횡보하다가 또 가고 또 갑니다. 근데 이때 왜 갔느냐? 왜? 처음에는 이제 그 북한에다가 뭐 그때 문재인 정부였으니까 북한을 좋아했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사랑한 것 같아. 사람이 아니라 북한을 사랑한 것 같아. 그때 아무튼 그래갖고 막 이것저것 많이 해줬잖아요. 뭐 해줘야 된다고. 근데 말이 그렇지 정작 해준 것도 없어요. 대북제재 때문에. 그죠? 네. 미국의 유엔의 대북제재 때문에. 근데 뭐 그런 기대할 때 좀 올라온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뒤에 보면 마지막에 거래를 더 터트리면서 8월 10일 날 고점을 찍죠. 29,900원. 이때 왜 갔을까요? 그리고 효송 OMB 같이 간 게 효송 OMB였는데 효송 OMB는 조비랑 효송 OMB는 그때그때마다 대장이 서로 바뀌는 경향이 있어요. 네. 여기 보면 여기는 이제 7월 달에 별로 관계 없어요. 이게 코로나 터지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잖아요. 그죠? 별로 관계 없어요. 만들어 놨긴 했는데 조비 갈 때 구경하고 팔짱 끼고 기다리고 있다가 쳐다보고 있다가 여기 보시면 양봉 센 거 2개 나옵니다. 그 당시 효성 OMB가 저희 방 추천주였어요. 들고 있었다가 팔았는데 효성 OMB를 팔았거든요. 매도 사인 나간 게 잠깐만요. 기록이 있을 건데 8월 10일 날 하고 8월 12일 날 다 팔아버립니다. 이거 다 팔아버려요. 싹 팔아버린다니까요. 보여드려요? 잠깐만요. 네, 보여드릴게요. 이런 얘기하면은 못 믿으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봐요. 잠깐만. 2020년이죠. 네. 제가 이게 종목을 매수 매도하면 다 기록해 놓거든요. 네. 바로 캡처해 온 거예요. 관심 종목에다 메모해 놓은 건데 8월 10일 날 1,800원에서 절반 매도 해버리고 이틀 뒤에 더 이상 안 가니까 전량 매도 해버립니다. 그럼 만원이었거든요. 자, 8월 10일 날이 언제냐면 요날이죠. 요날. 이날 뭐냐면 앞에서 요게 상한가예요. 상한가인데 살짝 풀린 상한가, 한도가. 그리고 하루 쉬고 그 다음날 또 상한가 상한가 직전까지 급등했거든요. 네, 그 여기서 여기 고점이 11,100원이었는데 1,800원쯤에서 거의 고점에서 팔아버려요. 절반을 날려버리고 그 다음날 하루 더 이틀 지켜보겠다가 안 가니까 여기서 싹 다 때려버립니다. 근데 이때 왜 팔았냐면 왜 들고 있었겠어요? 장마수 해주니까. 근데 이제 북한 지원 관련주도 되고 들고 있다가 이거를 팔았는데 그때 개미들이 들어와서 이 주식을 다 받아줬어요. 왜 받아줬느냐? 이 기사 보시면 2020년 8월달에 나온 기사인데 8월 6일까지 급등할 때는 뭐예요? 네, 정부에서 북한을 사랑해서 1천만 달러의 규모의 대북 지원 결정 소식에 대북 관련주가 상승했다라고 돼 있죠. 그걸로 이제 조비가 먼저 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8월 10일 고점을 찍었는데 뭐라고 나와요? 역대 최장 장마기간 경신 예정. 그리고 태풍이 하나 밑에서 올라오고 있었어요. 피해를 입었다가 아니라 피해 우려. 그때 진짜로 비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30일인가 20몇일인가 계속 왔어요. 진짜 하늘에 구멍 난 것처럼 비가 계속 왔다니까. 그래서 막 잠기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저걸 들고 있다가 끝까지 들고 있다가 딱 요 기사 나올 때 던져버린 거예요. 왜냐면 그때 개미들이 막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지금이다! 이러면서 막 던졌어요. 전략매도 해버리고 끝!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리고 나서 비가 그쳤어요. 제가 비가 그칠지 안 그칠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개미들이 막 들어오길래 비가 더 오든 안 오든 이건 끝났다 이거. 회원들한테 얘기해드리고 고집 부리지 말고 다 팔자고.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그게 여기인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어요? 그 뒤로도 태풍이 한두 개가 더 왔는데 못 올라오고 끝났어요. 이 얘기를 왜 해드리겠어요? 올해 장마가 비가 얼마나 올지 잘 모르겠거든요. 태풍이 얼마나 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농업 관련주는 언제 간다고요? 네. 처음엔 조용히 있다가 태풍으로 갈 때는, 태풍이나 장마로 갈 때는 이게 심각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 가는 거예요. 그 남들보다 한 발짝 또는 반 발짝 빠르시면 뒤늦게라도 들어와서 수익 낼 수 있거든요. 근데 남들이랑 똑같이 움직였다가 뉴스 보고서 그랬다가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그 1차 산업 관련주가 이게 돈 벌기가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개미들이 관심을 안 갖다가 나중에 이거 보고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던져야 되는데 이걸 보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또 많이 다 됐네요. 정리를 해드리면 장마가 올해 얼마나 길지 비가 얼마나 올지 모르겠으나 슈퍼 엘니뇨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걸로 사람들 겁을 잔뜩 줘놨거든요. 그래서 장마 수혜주들이 갈 수는 있겠어요. 이제 있을 텐데 먼저 선행해서 가는 거는 제습기, 선풍기, 에어컨이고,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정말 정말 비가 많이 와서 피해를 입어야지만 가는 게 폐기물, 그 다음에 아까 도시재생 관련주들, 그리고 뭐 공사하는 거, 그죠? 그쪽이랑 농업 관련주입니다. 아셨죠? 이걸 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재료는 하나가 아니거든요. 재료는 하나가 아니에요. 아, 그럼 비가 안 오면은 얘네들은 못 가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라고. 왜냐면 7월 17일인가 그때 우크라이나 곡물협정이 있거든요. 흑해 곡물협정. 근데 푸틴이 이거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곡물 관련주가 급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면 이제 비료주들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내수가 힘드니까 건설회사들 먹고 살게 해주려고 해외 쪽으로 자꾸 진출하고 수출하고 막 그러죠. 그죠? 제가 그렇게 될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사우디,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두 가지 재료가 더 있죠. 좋은 게 부산 엑스포 유치, 그 분위기가 계속 띄울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또 뭐 있어요? 4월달에 총선 있잖아요. 총선 치르기 한 6개월 전부터 본격적으로 막 돈 내려보내거든요. 어디에 무슨 뭐 고속도로 지하와 뭐뭐뭐 막 그런 거 막 내려보내요. 예타 면제 이러면서. 왜? 돈 뿌리는 거잖아요. 선거 전에. 그럼 누가 가겠어요? 삼성전자가 가겠어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가겠어요? 삼성전자도 갈 수 있죠. 누가 가겠어요? 뻔하지. 그죠? 건설, SOC, 건자재 쪽이요. 지금 재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럼 폐기물은? 그 태풍이 와가지고 어디 쓸고 갈 때까지 안 갈까요? 아이고. 우크라이나 생각해보세요. 거기 폐기물이 얼마나 널렸는데. 우크라이나 재건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싹 폐기물부터 치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이거 얼마든지 테마주로 다 엮일 수 있습니다. 세력들이 이렇게 하는 걸 저는 여러 번 아주 많이 봤기 때문에 오늘 그냥 장마 수혜주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아까 효성 OMB 조비 2020년도에 재료가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때 막 중국에 메뚜기 떼가 막 농작물 막 쓸고 지나가고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네. 코로나 때 이제 불안하니까 곡물가가 오른 것도 좀 있었고 북한에 지원해주는 것도 있었고 네. 그 재료가 여러 개가 융합돼가지고 올라간 거지 하나만 갖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특히 조비가 그랬고 그 당시에 장마 수혜주가 장매 수혜주만 되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사우디, 총선, 그 다음에 뭐 부산 엑스포, 그죠? 여러 가지가 됩니다. 흑해 곡물 협정, 이거 말고 더 있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장마 수혜주를 제가 뭐 시간 때우려고 괜히 이걸 얘기했겠습니까? 그죠? 테마주는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옷장에 보면 옷이 하나밖에 없나요? 여러 개 있으시죠? 겨울에 입는 코트나 뭐 패딩 점퍼 하나밖에 없으세요? 어지간하면 몇 개 있으실 텐데요, 그죠? 네. 똑같습니다. 재료는 하나가 아닙니다. 재료가 테마주들한테 이렇게 옷이거든요. 네. 하나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걸로도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아무튼 저희는 이래저래 많이 깔아놨어요. 깔아놔가지고 네. 가기만 하면 됩니다. 네. 오늘은 저기 남성 이것도 수익 실현 다 잘 했고 네. 일단 좀 더 해두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되네요. 열심히 중간에 안 쉬고 왔는데 벌써 9시 2분 됐네.
제 뒤에 김 실장님이 방송 준비하시는데 이제 보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얘기하신다고 하거든요. 특히 철강주들 오늘 좀 많이 움직였는데 그거 이제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네, 들어오셔서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편안하게 푹 쉬시고 저는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편한 밤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